지난 15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CEO 빌 게이츠가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다소 조용하게 들어와 16일에는 국회에서 연설을 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17일에 몇 가지 행사에 참석해 시상 및 연설을 하고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운영체제 윈도우를 만든 창업자이며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진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한 것 치고는 다소 심심한 일정의 방한을 한 진짜 이유가 뭔지 다들 궁금해했는데요. 16일 오전에 한 줄의 기사가 뜨면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SK,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에 3천억 투자. 빌 게이츠는 SK그룹에게 자신이 세운 회사의 투자를 유치하러 한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빌 게이츠의 재산은 하나로 무려 175조 원입니다. 175조 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고작 3천억을 투자받겠다고 이 먼 대한민국까지 오는 게 말이 될까요? 오늘 노커TV에서는 빌 게이츠 방한의 진짜 목적과 3천억 투자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이상기후에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에서는 엄청난 폭염이 닥쳐 사람들이 일사병에 걸려 죽고 있고, 미국의 사막에서는 천년 만에 폭우가 내리는 등 전 세계가 이전과는 다른 기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이상기후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바로 그것이죠. 탄소 배출량이 늘어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빙하가 녹고 해류가 바뀌어 이상기후가 생기는 겁니다. 이에 따라 탄소 중립, 이른바 넷제로라고 불리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이며 이는 아직 개발 중인 기술입니다. 첫 번째는 탄소 포집 기술. 이는 이미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여 공기 중에 떠다니지 않게 폐기 처분하는 기술로 전 세계 유명 부자들의 관심이 이 기술에 크게 쏠려 있습니다. 탄소를 포집할 수만 있다면 탄소 배출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이 기술을 가져오면 1,000억을 주겠다고 현상금까지 걸기도 했습니다. 이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두 번째 기술을 살펴보면 탄소 중립을 위한 두 번째 핵심 기술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생산입니다. 오늘은 이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생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생산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인데요.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해냅니다. 다만 이산화탄소보다 더 무서운 방사능 물질을 내뿜는다는 게 문제죠. 석유, 석탄 등의 에너지 가격 상승, 지구온난화 등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은 효율적인 대안이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최악의 사례들이 남아있어 쉽사리 원자력 발전을 늘릴 수 없습니다.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빌 게이츠의 혁신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과학자팀을 꾸리고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하나 설립하게 되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바로 테라파워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통해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SMR이 바로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는 원자로입니다. 이 SMR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공장에서 만들어낸 모듈화된 원자로로서 기존의 냉각수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훨씬 더 끓는 점이 높은 액체 금속을 사용하고, 연료 교체도 기존의 2에서 3년 주기가 아닌 10년 주기로 긴 원자로입니다. 이 SMR은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장점이 아주 많은데요. 우선 안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체 금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자로가 폭발할 일도 없으며, 냉각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꼭 해안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 오염수 유출도 없습니다. 또한 전체 설치 비용이 원자력 발전소의 3분의 1 비용이며, 모듈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부품의 교체도 용이해 전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또한 소형화된 모듈을 배치하는 형식이라 산간지역 등 기존에는 발전소를 건설하기 어려웠던 곳에도 건설이 가능해 오지나 소외된 지역에도 손쉽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남겨놓은 핵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하고 남겨진 폐기 우라늄들은 실제로는 10%만 사용되고
90%는 사용할 수가 없어 버려진 것들인데요. SMR에서는 이 남은 90%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SMR 기술은 사실 실현만 된다면 인류의 에너지 사용량을 거의 무한대로 늘려주면서도 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의 위험은 확연하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방사능 누출의 위험도 제로에 가까운 아주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왜 이렇게 좋은 기술을 수십조의 돈이 있는 빌 게이츠가 굳이 대한민국의 SK에게 지분을 10%나 내주면서 투자를 받았을까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MR은 핵폐기물을 만들어내지 않고 심지어 기존의 폐기물까지도 사용합니다. 여기에 테라파워의 핵심 기술인 TWR, 진행파 원자로 기술이 적용되는데요. 진행파 원자로에서는 기존의 원자로보다 우라늄을 훨씬 천천히 끝까지 태우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존 원자력 발전소보다 연료 교체 주기도 길고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TWR에는 기존의 농축 우라늄이 아닌 열화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농축 우라늄이 효율은 높지만 전체 우라늄의 10%만 사용이 가능하고 90%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화우라늄은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사용되고 남은 우라늄 찌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는 이미 한번 추출이 된 우라늄이라 봉 형태의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테라파워의 SMR에는 금속 연료가 투입된다는 것인데요. 이 지점에서 빌 게이츠가 SK그룹에 지분을 내준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금속 연료를 활용하는 원자로를 개발 중인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기술을 SMR에 활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월성 등에 남아있는 핵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연구 중이었는데요. 그 기술이 운이 좋게도 테라파워의 SMR의 핵심 기술이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리셨나요? 테라파워의 SMR 개발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재처리된 우라늄을 활용하는 기술을 현재 SK그룹이 가지고 있고 빌 게이츠는 이 기술의 활용을 위해 자신의 지분 10%를 내어준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SMR 개발을 완성하기 위해 SK그룹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고 SK그룹은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할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SMR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SK그룹의 SK이노베이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에너지 생산 방식을 손에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가치는 금액적으로는 환산이 불가능한 수준일 겁니다. 이 극적인 협력의 이면에는 숨겨진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사실 빌 게이츠는 이 SMR 사업을 중국에서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중국은 이 SMR을 시험하기에도 좋고 규제도 적어 법제화하기도 좋으며 투자자도 많으니 중국에서 이 SMR 개발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도 중국도 모두 다 동의를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탄소가 배출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니 당연히 좋았을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땅에서 시험을 하기엔 다소 불안한 면이 있는 원자로 개발을 중국에서 한다니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 재임 당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모든 게 다 틀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21세기 에너지 생산의 핵심 기술이며 잠재적인 핵무기 생산 기술인 원자로 개발을 중국에서 진행하는 일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미국과 중국의 다툼 속에서 다소 주춤하며 멈춰있던 SMR 사업이 원전 개발에 다시금 힘을 주는 대한민국 정부와 만나면서 활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야욕이 도리어 대한민국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이죠. 오늘은 빌 게이츠의 SMR 사업과 그 사업에 투자한 SK그룹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노커TV였습니다.